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돼요.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는 반면, 우발부채하고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합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 확정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직원이 퇴직할 거에 대비해서 자,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한 분 계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자, 몇 년 후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얼마가 될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있는데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지금 연봉의 2배를 줄게. 우리 회사로 와요. 그럼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좀 기회만 되면 이 회사 꼭 내가 그만두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거의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시기 금액은 좀 불확실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 주석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자,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제품보증 충당부채,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의 퇴직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고 경품 충당부채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리온 제과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이 초코파이 안에 경품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꽝이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한 봉지 더, 한 상자 더, 또는 그냥 어디 여행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미래에 경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네요. 경품 충당부채. 내가 전자제품 같은 걸 판매했는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 하자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복구 충당부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내용 연수가 끝난 다음에 좀 처분 복구 비용을 들여가지고 안전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럼 미래에 복구 비용 발생하겠죠. 자, 이에 대비한 거 복구 충당 부채입니다.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자, 이거는 이제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자, 미래에 이거 보니까 원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건물이 완성되면 내가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총 원가가 예를 들어 12억이 예상된다. 그러면 2억 원을 손해를 볼 것 같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공사손실 충당부채입니다. 자, 구조조정 충당부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사업을 좀 재편성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이제 LG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LG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던 그런 이제 사람들 있겠죠. 좀 해고급여를 지급해서라도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혹시 이제 옛날에 LG 휴대폰을 이제 구입해서 걔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에 대비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럼 해고급여 같은 거 지급해야 되겠죠. 자, 구조조정 충당부채. 자, 우리는 거꾸로 안 되는 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장래 수성과 관련된 예상 지출액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뜻이죠. 자, 충당부채의 종류 중에서 자, 수선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발부채가 있습니다. 자, 우발부채는 이제 주석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데요. 충당부채의 요건에서 뭐가 하나 살짝 부족한 거네요. 자, 뒤에서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뭐 소송이라든가 손해부담 계약 이런 것들이 우발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자, 기존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막 있어요. 자, 기존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내가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지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여기 이제 기존에 입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니까 뭐 소음, 먼지, 막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보상을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A 여기 요 건물을 짓는 자 여기 회사 입장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거를 우발부채로 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우발 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반영과 주석 공시 여부 볼게요. 자, 먼저 충당부채는 하나밖에 없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네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충당부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을 못해요. 우발부채 또는 가능성이 높지 않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발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반면에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불안 요소 있죠. 남북한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뭐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또 잘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불안 요소. 자, 이거 재해 위험 있죠. 여름철에 또 비 많이 오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되면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자,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아주 낮으면 주석으로 기재가 아니라 자, 주석으로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자, 2년간 품질을 보증. 그래서 앞에서 충당부채의 성격이 있었죠.
여기 보면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경품 충당부채부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판매보증 충당부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최선의 추정치 맞고요. 그리고 충당부채. 자, 이거 명목가액 자, 그럼 1번 맞고 2번도 최선의 추정치 맞고요. 자, 이거 충당부채도 현재 가치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화재 폭발, 천재지변 같은 거 충당부채 계산하는 대상 아니라고 했죠. 주석으로도 공시 안 하죠.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충당부채, 과거 거래 결과에 대한 뭐 현재 의무로서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하고 뭐 1번 맞고요. 자, 2번. 자, 보고기간 현재 최선의 추정치 3번. 자, 뭐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는데 4번 좀 볼게요. 자, 충당부채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자,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4번이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1번 제품 보증을 약속하고 자, 품질 보증 충당부채에 해당해요. 자, 2번. 내가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는데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복구를 요구한 것이 확실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소송. 배상 책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뭐 넘어가 볼게요. 4번. 주기적인 수선인데, 자, 우리 충당부채에서 수선과 관련된 거, 수선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뭐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자산. 우발부채는 부채.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과거 사건에 자, 2번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거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자,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를 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우발부채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한다.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충당부채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기억만 해당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개념에 대한 거 살펴봤고 자, 다음에는 충당부채의 측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